안녕 친구들. 훈련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마저 풀어놓으려 왔어. 이번에 소개해줄 사람은 에디야. 에디는 실종 상황 전문 대원으로 아주 오랜 시간 일해왔지. 은퇴한 후에도 종종 교관으로 일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그는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내는데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지. 어떨 땐 마치 초능력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사라진 아이들의 자취를 잘 찾아내곤 해. 우리 윗세대의 대원들에게 에디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야. 하지만 매우 겸손한 분이라 칭찬이라도 들으려 치면 엄청나게 당황하여 겸연쩍은 표정을 짓곤 하지. 훈련 기간에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나는 우연히 그와 동석하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야기의 주제가 미스테리한 경험들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자 결국 문제의 그 계단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 에디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는 몇 년 전 자기 구역에서 벌어진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해 아냐고 물어봤지. 나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에디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에디의 팀은 실종된 11살짜리 소년을 찾고 있었대. 소년의 이름은 조이였지. 조이는 강 근처에서 사라진 상태였어. 그래서 대원들은 소년이 강에 빠져 익사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하지만 탐지견들을 풀어놓자 개들은 강 근처가 아닌 저 멀리 떨어진 빽빽한 숲 쪽으로 일제히 달려갔어. 보통 산림구조대원들이 수색을 할 때 우리는 각자 구획을 나눠서 조사하곤 했어. 그런데 에디네 팀 탐지견들에게 아주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어. 어떤 구역에서는 사라진 소년의 냄새를 아주 확실하게 추적하다가도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그 냄새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야. 에디의 팀은 탐지견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체크했고 얼마 후에 개들의 반응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후에 알아냈지. 가령 네가 체스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개들은 체스판의 검은 부분에서 냄새를 찾아냈고 하얀 부분에서는 냄새를 놓치고 있었어. 그런 현상은 당연하게도 전혀 평범한 것이 아니었지. 어떻게 사라진 소년 조이가 그렇게 구역구역들을 스킵하면서 공이 통통 튕기듯 움직일 수 있었겠냔 말이야. 대원들이 그 패턴에 혼란스러워하는 와중 에디와 그의 파트너는 여전히 맡은 구역을 수색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자신들의 구역에서 문제의 계단을 발견하게 되었어. 에디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가까이 가서 그걸 조사해보자고 말했지. 하지만 에디의 파트너는 아주 단호한 태도로 자신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는 에디에게 시야가 닿는 곳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사하고 싶으면 너 혼자서 가라고 말했지. 에디는 파트너의 태도에 짜증이 났지만 그렇다고 그를 억지로 끌고 가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결국 혼자서 계단 가까이로 접근했지. 계단은 다소 작은 모습이었고 마치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런 계단과 비슷한 형태였어. 계단 가까이로 접근하는 동안 별다른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지. 그리고 마침내 계단에 아주 가까이 근접했을 때 에디는 계단의 가장 아랫단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 누군가 웅크린 채 누워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 작은 소년의 형체였어.
에디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 소년이 실종된 것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가 살아있을 확률은 아주 높았지. 하지만 에디가 소년을 확인했을 때 소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그는 배를 움켜쥔 채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 죽어갈 때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은 것이 분명했어. 소년의 입술과 뺨에는 약간의 피가 흘러나와 있었지. 에디는 무전기를 꺼내 팀원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은 소년의 시체를 수습해서 본부로 돌아왔어. 소년의 가족은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졌지. 조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사라진 지 고작 몇 시간 만에 죽은 채로 돌아온 사실을 믿지 못했어. 게다가 에디의 팀은 소년의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그게 상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지. 에디는 소년이 아마 독성을 가진 야생식물 중 하나를 먹었을 거라 짐작했어. 죽기 전에 복통을 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런 추측에 불과한 의견을 섣불리 내놓기는 힘들었어. 아들이 죽은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구조대원이 독버섯이니 야생식물이니 소년이 그걸 먹었네 말았네 주절주절 떠드는 걸 듣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을 테니까. 시체는 결국 검식관에게로 넘어갔어. 사실 사망자의 사인을 밝혀내는 것은 구조대원들의 임무가 아니긴 했지. 우리의 일은 구조와 응급처치가 대부분이니까. 하지만 에디는 소년이 죽은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 자신의 구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그래서 에디는 의료팀에서 일한 친구에게 소년의 검시 진행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에디의 친구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검식관 역시 소년의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이야. 의료팀의 그 누구도 그런 상태의 시체를 본 적이 없었지. 그들이 소년의 복부를 절개했을 때 소년의 내장기관은 마치 스위스 치즈 같은 상태였대. 소년의 장기 곳곳에 큼직하고 동그란 구멍들이 마치 펀치로 뚫은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뚫려 있었지. 오직 소년의 심장과 폐만이 멀쩡한 상태였어. 하지만 소년의 외부는 아주 깨끗했지. 작은 생채기 하나 없을 만큼 말이야. 도대체 무엇이 소년의 내장기관을 그렇게 만든 건지 밝혀내는 이 일은 불가능해 보였어. 결국 검식관은 소년의 살인을 심각한 내부 출혈이라고 종결지었지. 그 심각한 내부 출혈을 구멍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말이야. 에디는 아직도 그 소년을 잊지 못하고 있어. 가끔씩 소년과 계단이 나오는 악몽을 꾸기도 한다더군. 에디는 자신의 아이들을 절대로 숲에 데려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어쩔 수 없이 데려와야 한다면 단 1초도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이야기를 마치고 에디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 숲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이야.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인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어. 에디는 나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한 뒤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지.
나는 에디의 말을 반드시 명심할 생각이야. 이번에 소개해줄 사람은 피터야. 피터와 나는 훈련 중 우연히 파트너가 되어 필드를 수색하고 있었지. 우리는 우리 직업에 대해 이런저런 잡담을 하며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난데없이 놓여있는 계단이 나타나고 말았지. 그것은 무슨 화재용 피난 계단처럼 생긴 것이었어. 나는 계단을 보면서 피터에게 이런 말을 했지. 이 지긋지긋한 계단들의 정체가 정말 궁금했고 제발 누군가 뭐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피터는 내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어. 그는 조용히 날 바라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머뭇거리기 시작했지. 그러다 갑자기 피터는 나에게 내 무전기를 끄라고 말했어. 그것은 훈련 중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 하지만 난 내 무전기를 껐어. 피터 역시 자신의 무전기를 꺼버렸지.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어. 약 7년 전에 피터는 신참 대원 하나와 파트너가 되어 수색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어. 그들이 수색하던 공원은 원래 기묘한 신고들이 자주 접수되는 곳으로 유명했지. 뜬금없는 실종 사건이나 숲속에서 비춰오는 번쩍거리는 불빛,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들이나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신참 대원은 이미 잔뜩 긴장한 상태였대. 숲속에서 염소인간이 나오면 어쩌나 벌벌 떨고 있었다더군. 피터의 말에 따르면 절대로 염소인간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않는 시끄러운 괴짜 같은 모습이었다고. 염소인간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대요. 염소인간은 이런 식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염소인간 얘기를 주절거렸다는 거야. 피터는 신참에게 숲에는 염소인간보다 훨씬 위험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런 망상은 잠깐 접어두고 제대로 된 생각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지. 신참은 염소인간보다 위험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되물었고 피터는 그냥 조용히 하고 걷기나 하라고 대답했어. 그리고 그때 그들 앞에 계단 하나가 나타났지. 신참은 얼어붙듯 그대로 멈춰서서 계단을 바라보았어. 피터는 신참에게 봤지? 저런 게 바로 진짜 무서운 것들이야. 이렇게 말했어. 신참은 피터에게 도대체 왜 숲 한가운데 뜬금없이 계단이 있는 거냐고 물었지. 피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참에게 계단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 피터는 그 일로 아주 많은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지.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분명 큰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을 거야. 하지만 피터는 내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나 같은 청년이 계단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혹시라도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거지. 피터는 나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라 했고 나는 아주 엄숙한 태도로 비밀을 지킬 것이라 다짐했어. 피터는 우리의 무전기가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는 드디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 피터가 신참이던 시절 산림청의 사람들은 그 계단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입을 다무는 편은 아니라고 얘기했어. 심지어 아직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숲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하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주었지. 피터 생각엔 아마 산림청은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이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숲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미리 알려주고 무단 결근이나 퇴직을 방지해보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산림청은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하고 절대로 매스컴에 알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후 계단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려주었지. 하지만 결국 그들은 비밀유지 서약서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직원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거든. 가끔씩 뭔가 냄새를 맡은 매스컴에서 접근해도 대원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피터 생각에 그들은 그냥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매스컴에 말하는 순간 자신이 본 것이 실제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았고 대원들은 그런 일을 피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의 직업은 매일 숲속에 들어가는 것이잖아. 숲속에 있는 일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거고, 그리고 그런 공포를 떨쳐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겪은 미스터리한 일들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착각일 뿐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지. 하지만 피터는 그런 행동은 유치한 회피일 뿐이라고 말했어. 피터의 말에 따르면 계단들은 산림청 소속의 국립공원들이 생겨난 최초의 시점부터 목격되기 시작했다고 말해. 수십 년 전에도 계단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 과거부터 가끔씩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떨 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하지만 또 어떨 땐 아주 끔찍한 일들이 생기곤 했어. 피터는 한 남자의 손이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대. 그 남자가 계단의 꼭대기에 올라서자 순식간에 남자의 손목 부분이 잘려나간 거야. 아주 깨끗한 절단면을 가진 채 말이지. 하지만 남자의 잘려나간 손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 남자는 쇼크와 출혈로 거의 사망에 이를 뻔했지. 또 한 번은 계단을 만진 어떤 여자가 머리가 폭발해 죽은 적도 있대. 그녀는 계단을 살짝 건드린 후 비틀거리며 피터에게로 다가왔지. 그리곤 기분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채 그대로 폭발해버렸어. 마치 밀가루 포대처럼 말이야. 피터는 아직도 그녀 눈에서 새어나오던 피눈물을 잊을 수가 없대. 피터는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계단을 보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언제나 그 말을 어기는 멍청이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계단에 접촉하고 나면 그 대상이 계단에 접근한 그 멍청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지. 잘 추적하고 있던 실종자의 흔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거나, 대원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돌연사해버리거나, 누군가가 깨끗이 반으로 잘린 채 공무원의 안전구역에서 발견된다거나 말이야. 피터는 자신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계단을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사실일 뿐이라고 말했지. 피터는 내게 네가 충분히 똑똑하다면 내가 하려는 말을 이쯤이면 이해했을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아직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 피터의 말이 계속 겉돌고 있는 기분이 들었지. 우리는 얼마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 피터는 분명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하는 게 보였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내게 이런 질문을 건넸어. 왜 같은 모양의 계단이 두 번 발견되는 일이 없는지 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길 기대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더니 갑자기 자기가 본 가장 커다란 사슴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 나는 다시 계단으로 주제를 전환하고 싶었지만 피터는 내게 그럴 틈조차 주지 않았지. 그날 훈련은 그렇게 끝이 났어. 그리고 다음날 피터는 훈련에 불참했지. 듣기로는 해가 뜨기도 전에 훈련장을 떠나버렸다는 것 같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 후로 피터와 다시 얘기할 기회는 없었어.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줄일게. 빠른 시일 내로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시즌이라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내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거든. 계속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다들 산에선 항상 조심하라고.